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우석 교수입니다. 저는 안과에서 성형안과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안검하수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눈꺼풀이 늘어지고 덮이고 해서 시야도 가려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안검하수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제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중장년층의 안검하수의 이해.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안검하수는 어떤 거고, 또 이게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안검하수는 어떤 거고, 가성 안검하수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년층 안검하수의 그런 맞춤 솔루션.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맞춤 솔루션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은 꼭 병원에 가야지 알 수 있느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 안검하수가 있다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안검하수, 특히 이게 진짜 안검하수는 아닌데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가성 안검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강의를 듣기가 편해지십니다. 앞촉촉, 뒷딴딴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앞부분은 뭔가 촉촉하고 부드럽고 촉촉 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뒷부분은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눈꺼풀의 구조에 대한 얘기고, 이 앞촉촉과 뒷단단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중장년층의 안검하수는 한 80%는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면 되게 예쁜 눈이죠. 눈이 이렇게 잘 뜨고 있는데, 눈을 이런 식으로 단면을 내서 본 그림이 우측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눈의 단면이 보이고요. 요 백내장 수술하신 수정체가 여기 있는 거고, 요 앞에 보이는 게 윗눈꺼풀입니다. 윗눈꺼풀 속눈썹이 있는 게 보이시죠? 눈꺼풀의 단면을 보면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거보다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촉촉 부분입니다. 앞촉촉 부분은 여기서 이제 눈꺼풀 피부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피부가 대부분이고 그 밑에 눈을 감는 데 작용하는 잔근육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앞촉촉이고요. 뒷부분은 단단한 연골 같은 그런 태가 있는데 눈꺼풀 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눈꺼풀의 구조를 잡아주는 연골 같은 조직인데요. 피부 밑으로 만져지는 좀 단단한 구조물이 그거고, 제가 그걸 뒷단단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뒷단단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탁 뜰 때 잡아당겨주는 근육이 뒷단단, 눈꺼풀 판이라는 데 붙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앞촉촉에는 잡아당겨주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을 중장년층에서 눈꺼풀이 처졌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안검하수라는 병도 있고 또 안검 피부 이완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각각 다르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안검하수는 이 뒷단단이 처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안검 피부 이완증은 앞촉촉 부분이 처져서 덮여 내려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로만 블라인드라고 얘기하는 커튼이 있죠. 이 커튼 열라고 쭉쭉 잡아당겨 보면은 뒤에 있는 봉 부분은 같이 쭉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커튼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뒷단단 앞촉촉과 거의 유사합니다. 뒤쪽에 봉 부분은 눈꺼풀 올려주는 근육이 잡아당겨져서 위로 쭉 올라가지만 위에 커튼 부분은 앞쪽으로 처져서 내려오는, 그게 이제 안검하수와 안검 피부 이완증을 이해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검하수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단단한 조직이 처지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위 눈꺼풀 태가 처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것의 문제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의사들이 평가를 하느냐? 어려운 말이지만 MRD1이라는 그런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을 탁 떴을 때 눈꺼풀과 눈이 직접 맞닿는 부분 있죠. 그게 뒷단단의 경계거든요. 그 부분과
동공, 빛이 들어가는 경로 정중앙을 연결한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한 3mm 정도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사진에서 한 3.5mm 정도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상적으로 눈을 잘 뜨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처지는 경우가 이제 안검하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검하수가 있으면은 눈꺼풀 올림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수술해주는 소위 말하는 안검하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눈꺼풀 처짐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RD1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봐서 보여드리는데요. 정상적인 눈은 이렇게 뜹니다. 누가 봐도 눈을 잘 뜨시고 앞에 시야가 가리는 게 없고 충분히 아까 얘기 드렸던 MRD1이 충분한 거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 이제 처지는 거는 보통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왼쪽과 비교했을 때는 눈이 조금은 더 덮여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빛이 들어가는 하얀 반사점하고 눈꺼풀 사이가 좀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중등도 이상의 안검하수가 있다 표현을 합니다. 동공 부분에 거의 맞닿아 있는 눈꺼풀 처짐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중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이 들어가는 경로가 뒷단단이 처져가지고 좀 가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안검하수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충분히 드릴 만하고요. 오히려 더 많이 처지면은 이 MRD1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가는 경로보다 눈꺼풀이 훨씬 감겨가지고 거의 눈을 크게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검하수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촉촉 부분이 처지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안검 피부 이완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만들어져서 덮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눈꺼풀 근육은 가장 그 운동이 많은 근육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렇게 성격 좋으시고 눈웃음 많이 지으시고 항상 웃음이 많으신 분들은 눈꺼풀 피부가 더 빨리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피부 이완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보면 이제 바깥쪽이 조금 늘어져서 덮이기 시작하고 이분도 이제 조금 더 덮이고 이분은 약간 동공을 가릴 정도로 덮여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고 아주 심하게 피부가 늘어서 덮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안검 피부 이완증에서는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꺼풀 성형술이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늘어진 피부를 좀 잘라서 없애고요. 또 중간중간 불룩불룩하게 돌출되어 있는 지방을 같이 정리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쌍꺼풀은 뭐 만드셔도 되고 만들지 않아도 관계없고 안 만들고도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안검하수도 있고 가짜 안검하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진성 안검하수와 가성 안검하수 예를 보여드리고 맞춤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우리 진성 선생님의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제가 가급적 명쾌하게 맞춤 솔루션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 보면은 양쪽 눈을 크게 못 뜨십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안타깝죠. 많이 앞을 보시기 힘드실 것 같고 여기 속눈썹 난 부분이 눈꺼풀 태, 즉 뒷단단의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속눈썹 난 뒷단단의 경계 부분도 많이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진성 안검하수가 있는 분이고요. 이런 분은 눈꺼풀 올림 근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 수술을 해주는 것이 솔루션이고 수술 후의 이제 모습입니다. 눈이 충분히 잘 떠져서 앞도 잘 볼 수 있고 외관상으로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안검하수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분이 안검하수인지 물어보면 100% 다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은 가성 안검하수입니다. 이분 사진이 없지만 저 늘어진 피부를 들어서 이렇게 외래에서 들여다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눈을 뜨십니다. 그래서 뒷단단은 충분히 뜨시는데 앞촉촉이 많이 늘어져 가지고 덮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분은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안검 성형술을 해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충분히 잘라내고 원래 눈 크기를 찾아드리는 것이 솔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오른쪽 왼쪽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뭔가 눈꺼풀, 특히 뒷단단 부분까지도 많이 처져 있는 게 의심이 되죠. 예, 이분은 진성 안검하수가 있고 오른쪽도 심하고 왼쪽은 더 심한 안검하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은 이제 수술할 때 제가 찍은 모습인데요.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켜서 눈을 크게 뜨게 해드리면서 이게 지금 잘라낸 피부 부분인데 피부도 같이 자릅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이분이 수술 전에는 눈썹을 많이 치켜뜨고 있는 게 보이죠.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은 그것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눈을 이마를 잔뜩 들고 보시는 경우가 많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정 어려우면 이렇게 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눈 자체를 크게 뜨게 해드리면은 눈썹이 원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눈썹이 내려온 만큼 피부가 덮이는 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늘어진 피부를 정리해주는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 후에 좀 회복되고 나서의 모습인데요. 눈썹도 원래보다 많이 내려오고 눈 자체도 크게 뜨실 수 있고 늘어진 피부도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오른쪽 왼쪽이 좀 차이가 있죠. 이분과 좀 다른 분인데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은 왼쪽은 잘 뜨시는 것 같은데 오른쪽만 많이 낮아진 것 같죠. 이분 둘 다 진성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안검하수 수술을 보통 권유를 하게 되고요. 수술 후에 양쪽 눈을 교정한 모습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정상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대해서만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오른쪽만 눈썹을 잔뜩 들고 계시다가 수술 후에 눈썹 위치도 비슷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안검하수 수술 간다 그러면 쌍꺼풀 만들어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 아래쪽 분 보시듯이 이분은 쌍꺼풀을 거의 만들지가 않았습니다. 왼쪽에 쌍꺼풀이 거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맞추고요. 쌍꺼풀 크기는 원하는 대로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속쌍꺼풀처럼 하거나 거의 안 보이게 하거나, 그거는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안검하수일까요? 아닐까요? 언뜻 봤을 땐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고 당연히 안검하수가 아닐까 싶은데, 놀랍게도 이분도 가성 안검하수고요.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지방을 정리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눈 원래 이렇게 초롱하게 잘 뜨시는 분인데 아마 성격이 좋으셔서 많이 웃다 보시니까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안검 성형술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눈꺼풀 피부도 좀 늘어져 있으시고 바깥쪽이 더 많이 처져 있으신데 또 동공을 가리진 않지만 눈을 그렇게 크게 뜨지도 않으십니다. 이분은 경미한 안검하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도 해서 늘어진 피부도 잘라내고 눈꺼풀 올림근 수술을 해서 눈도 지금보다 더 크게 뜨게 하도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맞게, 환자분에 맞게 여러 가지 수술을 병합하고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안검하수가 있다 해서 오신 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쌍꺼풀이 있어서 뭔가 늘어져서 덮이는 피부를 막아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쌍꺼풀이 없죠. 그래서 이분은 가성 안검하수가 있고 오른쪽에만 이제 피부 늘어진 게 많이 심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을 하면서 쌍꺼풀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수술 후 일주일 때는 이렇게 쌍꺼풀도 두꺼워 보이고 좀 부어 있는 것도 보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쌍꺼풀도 자리를 잡고 눈도 크게 뜨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피부 늘어진 것도 있으시고 눈꺼풀도 좀 처져 보이고 눈썹도 잔뜩 들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한 MRD1이 1mm에서 2mm 정도의 중등도의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이고요. 피부 늘어짐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과 눈꺼풀 올림근 수술을 같이 해서 안검하수와 이제 피부 늘어짐을 한꺼번에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보기에는 눈이 많이 처져 보이진 않지만 앞쪽 부분, 가운데 부분이 덮이는 게 좀 심하죠. 당연히 안검하수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인데 제 진단은 이제 가성 안검하수다. 특히 바깥쪽에 피부가 늘어져서 덮이는 게 심하기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는 거다 판단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눈썹 아래쪽으로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를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는 그런 눈썹 및 절개법이라는 수술을 이용했습니다. 아래 눈꺼풀에도 피부 늘어지고 지방 돌출된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한 모습이 보이죠. 수술 후 조금 아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늘어진 피부는 잘 교정이 돼서 눈을 크게 뜨실 수가 있고요. 또 눈꺼풀 바로 이제 속눈썹 있는데 뭐 쌍꺼풀을 만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뭐 진짜 안검하수도 있을 수 있고 가짜 안검하수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맞춤형으로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내가 이거를 꼭 번거롭게 의사한테 와가지고 다 보고 진단을 받고 해야 되나? 집에서 일단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이제 환자를 많이 보면서 이런 방법이면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 해서 제목을 붙여본 건데요. 두 손가락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2개만 있으시면 되고요. 전면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분은 진성 안검하수일까요? 가성 안검하수일까요? 언뜻 봐서는 잘 판단이 안 되시죠? 그럼 우리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손가락을 들어서 본인의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의 위쪽 바깥쪽 경계 부분에 뼈에다가 손가락 2개를 대시면 됩니다. 눈을 감은 채로. 세 번째는 그거를 쭉 밀어 올려서 늘어진 피부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막 눈이 들릴 정도로 심하게 밀으시면 안 되고요. 눈꺼풀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사진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눈을 편안하게 뜨고 정면 거울을 보시면 돼요. 이분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늘어진 피부를 교정하고 보니까 눈꺼풀을 잘 뜨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뒷단단은 처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성 안검하수가 아니고 피부가 늘어져서 덮이는 피부 이완증, 즉 가성 안검하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늘어진 피부를 교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피부를 들어 올리고 눈을 떴을 때도 눈을 잘 못 뜨시는 분들은 나는 진성 안검하수가 있어서 안검하수 수술이 꼭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눈을 충분하게 잘 뜨시는 분들은 나는 피부 이완증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쉽죠? 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서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안검하수가 있다고 많이 내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안검하수가 있는 분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 가성 안검하수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무쌍, 몽고주름, 이 2가지 키워드인데요. 자, 일단 조금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쌍꺼풀이 없는 분이고요. 이분은 쌍꺼풀이 있는 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눈꺼풀의 단면을 보시면 두 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뒷단단과 앞촉촉이 붙어있는 경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은 뒷단단에만 붙어 있거든요. 이 뒷단단과 앞촉촉이 붙어있는 부분이 외꺼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고요.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 자체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눈꺼풀을 딱 뜨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촉촉 부분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이 경계 이상으로 덮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쌍꺼풀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이게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 덮이는 경우가 많고 그 라인이 쌍꺼풀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무쌍 부분은 무쌍분들은 본인이 뜰 수 있는 정도보다 경계가 좀 가려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검하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눈을 떴을 때 피부 덮이는 게 이 정도로 덮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쌍꺼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 둘 다 이제 안검하수를 교정해 달라 해서 오신 분들인데요. 아까 예습을 하셨으니까 뭔가 안검하수가 아니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분들은 둘 다 가성 안검하수고 쌍꺼풀이 없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눈이 작아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의 솔루션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뒷단단과 앞 촉촉의 경계가 여기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 위쪽에 경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께를 붙여버리면은 여기에 이제 쌍꺼풀선이 생기게 되고요. 쌍꺼풀을 만든 직후의 모습 보면 이렇게 경계가 쳐져서 더 덮여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분도 이제 매몰법, 소위 찝는다 그러죠. 그래서 매몰법으로 수술을 시행해서 커튼처럼 경계를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안검하수 수술을 한 게 아닌데도 눈을 더 시원하게 크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고, 젊은 분들은 피부 늘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매몰법으로만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까 몽고주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몽고주름, 소위 말하는 내안각 주름은 윗눈꺼풀 피부에서 아랫눈꺼풀을 덮여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안각을 덮으면서 내려오는 피부 주름인데, 내안각이 어디냐면 요 별표 표시한 부분입니다.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만나는 경계예요. 근데 이제 내안각 주름이 없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보이게 되는데, 내안각 주름이 있으신 분, 더 심한 분은 이 내안각이 완전히 이 주름에 덮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내안각 주름,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눈꺼풀이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힘을 나눠서 보면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도 있고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져서 이제 타이트하게 덮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봐도 이건 안검하수가 아닌가 생각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트임, 소위 말하는 앞트임, 내안각 성형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분 보면은 눈을 크게 잘 못 뜨시죠. 당연히 안검하수가 아닌가 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도 역시 가성 안검하수입니다. 앞트임을 같이 해주고요.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숨어있던 눈을 찾아준 겁니다. 눈을 원래 크게 뜨시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눈 모양을 변형을 이제 더 좋게 만들어 드린 거고, 이분도 안검하수처럼 보이지만 앞트임과 쌍꺼풀 수술로 이제 눈을 크게 뜰 수 있게 만들어 드린 부분이고, 이분도 굉장히 심해 보이죠. 여기 보면 몽고주름도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수술을 해서 눈을 크게 이제 조정을 해드렸고, 이분은 쌍꺼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쌍꺼풀 없는 무쌍눈이지만 크게 뜰 수 있는 눈으로 교정을 해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제가 달려온 강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중장년층의 눈꺼풀 처짐에서 중요한 거는 앞촉촉과 뒷단단이 따로 놀기 때문에 진성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의 문제라서 거기에 대한 수술을, 가성 안검하수 피부 이완증은 앞촉촉이 처지는 것을 교정해주는 그런 맞춤형 수술이 필요하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서의 눈꺼풀 처짐은 대개 이제 물론 진성 안검하수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눈꺼풀 올려주는 근육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 이 경우는 이제 요즘은 특히나 병원 가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돌 전에 오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5세 이전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10대에서 30대에 눈꺼풀이 처졌다 오시는 분들은 요 외눈꺼풀, 무쌍과 내안각 주름 때문이 아닌가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한 그런 자가진단법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망설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셔가지고 상의를 받으시고 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